한다는 조건으로 5억 원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고, 증인 예절자도 광명시 땅을 찾고자 노력한 증거들이 있고, 증인 정현래는 광명 땅을 매수한다고 해서 직접 계약금 4억 원을 이월에게 송금한 증거가 있다. 고소인 대리인 이병로 변호사가 제출한 피해자 진술서를 보면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형식상 매매한 것처럼 하였거나 아니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약 38억 원에 대한 금원을 고소인에게 반환해 주지 않고자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렸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진술을 했다. 그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1번 피고인 홍정우는 45억 원 등으로 각 근저당 채권을 양도 방식으로 매입하여 2003년 8월 2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임의 경매를 진행했는데, 소정숙이 2004년 2월 10일 도피하자 피고인 홍정우는 2004년 2월 16일 이재균, 김승재에게 근저당부 채권을 양도하여 같은 해 2월 18일 이재균, 김승재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고, 그러나 위 이재균은 하정우의 하도급 업체 사람으로 별다른 재력이 없는 사람이고, 김승재는 이재균이 데려온 사람으로 모두 홍정우 측 사람인 것이 확인된다. 광명 땅은 경매 절차에서 2004년 11월 24일 김승재 학교법인 은광학원에 의해 94억 4,700만 원이 낙찰되어 2005년 1월 13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그 후에 김승재 지분은 2006년 은광학원에 증여되었고, 은광학원은 이 토지를 담보로 채권액 16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았으며, 그 후에 홍정우가 기소되자 2011년 3월 16일 융자금을 전체 상환했다. 피고인은 김승재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받은 돈은 23억 원, 나머지는 3개월 뒤에 받았으면서도 등기 이전은 2004년 2월 16일 서둘러 마쳤다. 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 이전할 리가 없고, 받은 돈으로 손실을 변상해 주었다는 은행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김현장이 제출한 변론 요지서를 보면 투자자들의 변제를 위해서 공동 투자자들에게 매도하여 본권 투자를 통해 그 어떤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라고 변론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판사는 그런 김현장 변호사들의 사기 변론 요지서만 보고 단 3회 공판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현장은 소정숙은 이미 2003년 6월경부터는 자신이 본업인 선물 옵션에 투자해도 못할 정도인데 피고인들을 통해 약 45억 원을 투자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변호한 바와 같이 땅 투자 목적이 아니라면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고소인의 진정서를 보면 홍정우는 2004년 12월 김해시 삼정동에 부동산 투자까지 했습니다. 오풍년 3억 원, 정현옥 2억, 최균양 1억도 그때 같이 투자했다는 확인서를 냈습니다라고 진정하였는 바, 진실로 홍정우를 보고 투자한 지인들은 누구며 얼마를 지인들에게 변제했는지, 피고인들이 투자한 금원은 얼마고 어떻게 계산해서 수익금 명목으로 원금의 95%나 되는 수익금을 피고인들만 가져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판사는 당시에 성명을 구해야 했었다. 피고인들은 광명 땅 소재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투자자 중 최 씨는 경기도 지역 경매 기록 중 홍정우 이름이 나오는 경매 기록을 2년 동안 노력 끝에 찾게 되자 최 씨는 피고인들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최 씨에게 양도금 3억 원을 지불했음에도 근거를 없앨 목적으로 채권 양도를 거부한다는 내용 증명을 최 씨에게 보냈고, 3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발설할 때는 3억 원을 회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두었으며, 소정숙이 고소하자 최 씨에게 중재를 요청하였고, 당신 법정에서는 3억 원을 최 씨에게 갈취당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서판사는 넉넉하게 알 수가 있었다. 그 이외에도 증인 정현래도 땅을 구입한다고 해서 긴급히 4억 원을 이월이에게 2003년 8월 1일
4억 원 송금했다는 그런 증거가 있고, 증인 예절자는 소정숙이 피고인 홍정우가 광명 땅 매입을 권유한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이월이를 만났을 때 광명 땅 2분의 1을 소정숙이 매입했다고 하다가 4분의 1 지분을 매입했다고 말 바꾸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을 했다. 또 홍정우와 전화하면서 광명 땅 16만 평을 기재해둔 다이어리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돼 있다. 4. 김앤장, 김수형, 이회기, 강지현 변호사와 서경환 판사의 공동 불법 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피고인 홍정우는 김승재에게 투자했던 것이 부도가 나서 더 이상 공동 투자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매입을 강요할 수 없이 같은 해 2월 16일경에 홍정우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였다는 김승재 진술서가 있다. 김앤장 변호인은 피고인들 지인들이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21억 원 남아있고 재산은 이 사건 채권 지분뿐이었기 때문에 공동 투자자들에게 30억 2,600만 원에 양도하였고 그 대금은 지인들의 투자금으로 전보해 주었다라고 진술한 근거에 의해 서판사는 홍정우의 투자자들의 배당한 자료 제출 명령과 증인 채택 등을 통해 심리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김승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능력이 없던 자가 홍정우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도 의심이 가고 홍정우에게 양수한 채권 지분 합계 30억입니까? 300억 원입니까? 30억. 엄청난 도둑놈들을 입금하였다고 했으므로 어떠한 돈으로 홍정우 채권을 양수했는지 밝혀보면 아주 간단한 사건이었다. 서경환 판사 및 담당 계장의 불법 행위점. 원심 공판 검사 장인에는 2011년 5월 25일 증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고 김승재와 이재균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바 있으나 김승재, 이재균의 증인 신문 조서는 분실되어 없으며 대법원 사건 검색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유로 대법원 행정처에 규명을 요청했으나 재판에 간섭할 수 없다는 회신만 왔다. 그러나 김앤장 변호인은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너무나 단순하고 명백한 사건이다. 당시 피고인들은 소정숙에게 투자하여 돌려받아야 했던 원금과 수익금이 80에서 90억가량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 사건 채권을 매입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자백한 바와 같이 펀드 투자자들 돈을 관리한 사람은 피고인 이월희였기 때문에 소정숙과 공모하여 이월희가 직접 95%의 수익 명목으로 이월희 통장으로 입금도 하고 현금도 찾아간 것이다. 네. 결론. 5번 하고 하나씩. 5하고. 예, 5 결론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광명 땅을 투자했다는 자백을 받고 3억 원을 받은 최화식 증인도 있고 증인 정현례, 예절자, 피해자들의 간곡한 탄원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부동산 매수 목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등기 이전 비용까지 송금한 확실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들을 무시하고 무죄 판결을 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고소인이 2012년 7월경에 출소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고소인과 따로 합의하면 무죄를 유지할 수 있고 소정숙도 피고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반환해 줘야 하는 일이라 피고인들과 협력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도록 고소인이 적극 대응을 아니하였다. 소정숙과 이월희는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월희 통장으로 2002년 1월부터 2004년 4월경 소정숙이 구속되기 전까지 106억 원을 편취했다. 여기에 광명 땅 45억 원을 포함하면 156원이나 된다. 결국
서정환 판사의 부당한 무죄 판결로 100억 원 이상 횡령한 이월이 부부를 추가로 고소하기는커녕 광명 땅에 투자한 45억 원조차 반환받지 못하는 무죄 판결로 인하여 300여 명이 되는 피해자들은 원금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다가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이 수두룩하고 당시 자살한 피해자도 있었다. 2003년 5월 광명대에 투자한 45억 원과 이월이가 가져간 100억 원을 계산하면 2023년 7월 현재 20년이 지난 이월이 부부가 현재 얼마나 큰 재산을 굴리고 있을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또한 서경화는 당시 얼마를 받고 엉터리 판결했는지, 김현장은 얼마를 성공보수로 받고 사기 변론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국회에 촉구합니다. 예, 본- 법부터 일어나 주십시오. 마지막 후보대사 성공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상관을 들어주시고 빨간 사양상 들어주시고 지금 사양상 받습니다. 국회라고 써있는 부분을 거꾸로 들으셨네요. 예. 앞으로 좀 높이 드시면 됩니다. 없으신 분은 다른 여기 같이 들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본 단체는 다음같이 국회에 촉구한다. 1. 국회는 사기꾼들과 노란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판결을 먼저 검증한 후 임명을 부동의하라. 부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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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는 법과 양심마저 저버리고 고작 자신의 친구가 되는 이기의 변호사 얼굴만 보고 돈에 눈멀어 사기 판결한 법관이며 피해자 30여 명의 재산과 인권을 유린한 파렴치한 법관이다. 이러한 사람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수치다. 국회는 계산만 하면 누가 횡령했는지 알 수 있는 단순한 사건도 판단 못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작성한 판결문 먼저 검증한 후 임명에 부동의하라. 부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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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는 대법원 구성원이 되길 바라고 있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우리 법 연구회 소속 법관이라고 해서 민주당은 좋다고 하지 말고 얼마나 양심적인 판결을 했는지 서경환 후보자의 경력 조사 먼저 하고 서경환 사법농단 조사 먼저 하라. 즉 서경환은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을 지지했던 판사였던 것을 잊지 말고 임명에 부동의하라. 부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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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17일 사법정의 국민연대 공권력 피해자 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노희망 유니온 서울본부 인천 참언론 시민연대 진보당 서대문 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의당 서울시당 연세대학교 비정규직 대책위원회 한겨레 유튜브 방송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보기 드문 가장 긴 성명서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긴 읽어주신 우리 김재용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어제 발표자분들께 우리 힘찬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성명서 내용이 전국 방방곡곡 다 알려져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뜨겁게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성명서 발표 자리를 이렇게 흥겨울 수도 없습니다. 그 사법정의국민연대 우리 강남구 홍보국장님께서 노래로 선물을 주시겠답니다.
우리 홍보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도 23년 동안 사법투쟁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안으로 발견 사나이인데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을 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께 분명히 알리는 시간이 곧 올 겁니다. 계란으로 발견 사나이 사법부 일꾼 강남구 인사드리겠습니다. 푸른 물결 외치는 거센 바다 위로 떠나는데 내 영원히 잊지 못할 임실은 저배는 야속가리 날 바닷가에 홀 남겨두고 기어이 가고야 많은 것 2절만 하겠습니다. 2절만 하는데 조남 선장님 26년 동안 노력하셨는데 모든 꿈이 저와 같이 저도 열심히 우리 사회 사법정의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이 프레스센터는 원래는 이 노래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떤 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모든 일 많이 일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구 국장님 노래 있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피해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서경환 판사 피해자들을 대신하셔서 우리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구조단장님께서 피해 사례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피해 사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미 다 발표를 길게 설명을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의 억울하고 아픔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저는 이거를 꼭 제가 하려고 10년부터 목을 맨 사건입니다. 근데 갑자기 대법관이 된다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딱 시효를 따져보니까 내일 모레가 10년 마감입니다. 이랬고 판사 상대로 손해배상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들 상대로 이효리 돈 빼간 놈, 서경환 판사, 고등법원 판사, 김행장 상대 변호사 이 사람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돈들이 많은 놈들이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300명 투자자들이 받을 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제가 한 20-30명한테 편지도 보냈어요. 근데 뭐라고 여러분 대답이 왔을 것 같아요? 도저히 생각조차 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썩었는데 그게 되겠냐 하는 겁니다. 차라리 잊어버리고 살겠다. 어떤 분은 지금 양로원에서 돌아가셨고 그렇게 다들 그렇게 지금 요양원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억울하게 삶을 이 서경환 판사 한 놈의 판사 때문에 이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이나 사법부는 이걸 국민들은 몰라서 못하고 사법부는 내놓고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관예우라는 핑계대로 지들끼리 다 해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자살 인구 최고, 또 출산 안 낳는 것도 최고, 우리나라가 가장 부패하고 후중국이 된 이유가 이 사법부, 대법관, 검사장, 판검사들 정관예우에서 놀아나는 이 제도, 풍토 이거를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무너질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에 내년 총선 때 정말 이런 사법개혁을 해줄 제가 제안한 국민특별재판부를 소리 높여 외쳐줄 그런 분들을 국회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잘 한 바퀴 둘러봤더니 우리 전진희 진보당 우리 의원이 참 친절하고 아주 똑똑하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이렇게 저희 단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김재영 변호사님도 갑자기 끌려 나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민변 변호사님이라서 제 대신 말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박경영 우리 노인권 희망연대에서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노희망연대에 가입하셔서 저랑 같이 손잡고 열심히 투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효리 사건은 이 정도로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그 다음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문에 피해 입으신 분들 대신하셔서 사법정의 국민연대 윤종설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종설입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사기 변론으로 이게 이게 원고 종중이 승소하여 100억 원대 상속 사건들을 이제 피고들이 패소한 사례인데요. 이 사건은 이제 가족 간의 싸움에서 그 장남이 욕심을 부려서 자기가 다 상속 받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동생들이 거부하니까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고성공파 종중의 대표 이기열이고요. 피고는 이기선, 이기준, 이기정, 이기연 이렇게 되겠습니다. 1. 인천시 서구 금곡동에 위치한 임야 3,000평은 피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그러나 장남 이기선은 전직 경찰관으로서 부친이 사망하자 위 사건 부동산을 장자인 자신에게 단독 등기해야만 된다고 우겨 동생들과 다투기 시작했다. 동생들이 반대하자 이기선 장남은 3년 동안 종중을 급조하여 선친 명의가 된 토지가 종중의 것이라면서 2003년 4월경 동생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나 1심에서는 피고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원고들이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전직 대법관 출신 이용훈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대응을 했습니다. 민희령 부장판사는 산소만 있는 토지의 현장 검증을 하고 나서는 원고의 주장대로 묘지만 가지고 종중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라고 현장 검증 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종산사, 가짜 종산사에 기재된 내용 중 위 토지는 망 이춘명의 장자인 이득춘의 증인은 망 이춘명의 소유로서 망 이춘명이 1920년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조상의 분묘가 있던 망 이현춘, 이광춘, 이명춘,